네, 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저희가 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말에 파트 1 마무리 방송이 나갔는데 이렇게 가을 초입에 파트 2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김준우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업계는 이 더위를 느낄 틈이 없이 네. 이제 크립토 윈터를 지나가고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시즌 브레이크 때는 컨퍼런스도 좀 성황리에 개최를 하시고 또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불 때는 노력처럼 이렇게 열기를 받아가면서 이제 그런 걸로 열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오랜만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앵글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가상자산 웹3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현재는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리서치 그리고 다양한 온체인 분석의 형태로 풀어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친해질 때가 됐어요, 대표님. 우리 파트 2에 케미 한번 폭발시켜 보자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트 2에 저희의 케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2 1화의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발란체의 개발사죠. 아바랩스의 저스틴 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발랩스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아발란체는 글로벌 레이어 1 메인넷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파이널리티 그리고 구독형 블록체인인 서브넷을 기반으로 세상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비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네, 듣기에 이 대표님께서 금융 전문가로 오래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바레스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아발랩스에 조인하기 전에 국내 이제 금융 공기업에서 네. 약 10여 년 이상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금융 업무를 맡았었고, 네. 그 와중에 지금 돌이켜 보니 금융위원회 혹은 국회 대관 업무를 중간에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력들이 우연히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 되게 맞는 쓰임새가 있어서 운이 좋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직업이나 이제 좋은 자리를 이렇게 두고 나오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큰 산업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없었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산업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주저없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파고 드신 거죠. 블루오션이겠죠? 저에게 늘 궁금했었던 다른 질문인데, 네. 아발란체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산사태, 이제 눈사태 네, 이런 네,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렇게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혹시 이런 이념이나 목표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된 배경 지각 같은 게 변동 있을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라는 뜻이 네. 이게 동양 서양에서 조금 시각이 달라요. 네. 동양에서는 눈사태, 산사태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데,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아발란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추진력 있는 그런 영어 단어의 이미지가 있어서 아발란체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아무튼 그런 기세를 가지고 사실 아발란체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주요 기업들과 이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아발란체를 많이 아발란체. 아발란체, 네, 좀 미국식 발음으로 아하, 네. 네, 아발란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서브넷이라는 것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서브넷이 어떤 거고 기업들이 이제 왜 선호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브넷은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구독형 커스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종의 저희가 앱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앱체인별로 다양한 웹3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서브넷의 큰 장점은 웹3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동시에 여러 사업에 있어서 필수 사항인 규제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서는 이 확장성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아발랩스의 서브넷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확장성을 개선시키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장성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비트코인은 단일 자산, 단일 체인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체인이지만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저희가 보는 미래는 이제는 각 사업별로 여러 체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는 멀티 체인, 멀티 에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장성을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용자 유저 관점에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메인넷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체인 레벨에서 다양한 규제를 대응할 수 있고 또 사용자 개인 월렛들이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제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메인넷들이 확장성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보편화된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퍼블릭 체인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속도를 내고 대중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아발란체에서 이런 서브넷이라는 구조를 고민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더 커스터마이즈를 가면서 확장성에 대한 실질적인 좀 계기를 더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좀 그렇게 느끼고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브넷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 금융, NFT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웹3 사업들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있어서는 속도나 특정한 국가에서의 데이터 보호 이런 것들을 서브넷에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금융도 그렇습니다. 서브넷에서 저희는 금융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에 맞춰서 하지만 또 다양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산업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브넷에서 열심히 구현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아발란체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대형 기업, 대형 사모펀드, 네. 대형 게임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발란체는 큰 기업들만 일을 한다, 큰 프로젝트만 한다.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사실 좀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커스텀으로 구현해드리는 그런 기술이 지금 저희 아발란체에 독보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아마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긴 게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력사들 얘기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속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블록체인 속도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죠. TPS, Transaction per Second와 그리고 Finality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여태까지 사실 저도 블록체인을 처음 시작할 때는 TPS라는 단어에 굉장히 매료되고 빠져들고 네. 그랬었어요. 저도 네. 2, 3년 전에 이제 실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데 아발란체에서 와서 보니까 실제로 TPS라는 개념은 저희가 공장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컨베이어 벨트 개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속도가 아니라 용량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한 바퀴 도는 동안이 네. 한 블록이 생기는 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속도가 3일에서 5일이 걸리면은 컨베이어 벨트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 속도는 느리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리티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한 바퀴 도는 블록을 만드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널리티가 거의 실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0.23초 만에 한 블록이 최종으로 확정이 되고 영원히 그 변조가 불가능한 임뮤터블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까지 6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이널리티가 비트코인이 60분이 된다고 보면은
아발란체의 거의 0.2초, 3초는 네. 실시간에 가까운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파트너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발란체가 일본의 대형 웹2 게임사인 그리 그리고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웰링턴 매니지먼트 그리고 위즈덤 트리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SK 플래닛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발란체 서브넷을 선택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꼭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의 네. 그 프로젝트 기업들의 공통점이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통점이 있어 보이시나요? 일단은 게임 쪽이랑 금융 쪽에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고성능 게임 네.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 다국적 대기업.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에 그 교집합은 없는 기업들인데요.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들의 사업에는 안정성과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두 가지의 필수 사항이 사실은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산업에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발란체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규제 준수를 완벽하게 구현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성능 게임 그리고 금융기관, 다국적 대기업들의 안정적인 웹3 사업의 구현을 저희가 열심히 돕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이유들로 유독 게임이랑 또 금융 분야에서 여기 서브넷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나 금융이 서브넷을 채택함으로써 좀 어떤 효용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게임과 금융 분야가 사실은 앞으로 웹3 사업들이 크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게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웹3 게임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한두 가지 게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네. 특정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하지만 사실 저희가 게임이라는 걸 냉정하게 두고 생각을 하면은 게임은 사실 재밌어야 되죠. 그렇죠. 저희 PC방에서 정말 밤새서 하고 싶은 게임이어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웹3 게임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웹3 게임의 주소라면은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여러 가지 다이내믹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지금 웹3 게임의 미래는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셋이 네. 같이 PC방에서 뭐 치고박는 어. 게임을 한다고 보면은 네. 실시간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뭐 제 대표님을 키를 하고 대표님의 총이나 네. 스킨 네. 이런 것들이 NFT로 되어 있다면은 네.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뺏었을 때 음. 대표님의 지갑에서 네. 저희 지갑으로 실시간으로 넘겨오고 네. 라운드가 끝났을 때 네. 5초 만에 나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낼름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통쾌한데요? 네.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파이널리티라는 부분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0.23초 만에 최종으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쵸. 보장이 필요합니다. 네. 처리하다가 안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파이널리티가 20분이라고 치면은 네. 뺏어서 제 것으로 되는 데까지 20분, 아. 나가서 또 파는 데까지 네. 40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능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의 실시간 파이널리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애가 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성능 게임들 저희가 보통 트리플 A 게임들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지금 아발란체에서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게임하면서 좀 유도리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좀 무르고 싶고 뭐 게임에서 이렇게 유도리를 왜 찾으세요? 잘 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해주신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아발란체 이런 철학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퍼블릭 그 메인넷, 그 퍼블릭 체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곳들이 대중화에 대한 확산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발란체의 정말 숨은 힘은 거기에서의 마지막 디테일을 계속 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서브넷을 낸 것도 대형사들은 원하지만 끝에 가서는 나는 나에 맞게 디테일을 조정을 하고 싶다. 정말 많은 용량을 제공하지만 결국 그 하나의 것이 얼마나 빨리 되는 그 디테일을 보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발란체가 오히려 그 뭐 반대 입장인 그런 디테일 크게 가면서 이제 디테일을 챙기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라면 많은 대기업들 즉 컨트롤러빌리티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되고 또 이런 서브넷이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을 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정도 리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하는 곳들 아니면 더 큰 이제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오히려 아발란치를 더 선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확장성을 기반으로 봤을 때 그 말씀하신 금융 혹은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임 영역 같은 이제 그런 영역들을 제외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이런 아발란치의 서브넷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 있을지 그런 분야가 혹시 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SK 플래닛에서 이제 아발란치 서브넷을 최초로 런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도 아니고 금융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아발랩스에서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이 NFT 기반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OK 캐시백이라는 서비스가 네. 이미 NFT 멤버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4주 만에 15만 명의 실시간 오. 사용자가 생겼고 실명 인증을 다 거친 네.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마케팅에서 일종의 저희가 찐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특정 브랜드의 찐팬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활동에 보상을 주는 식의 마케팅이 앞으로 새로운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OK 캐시백이 그 아마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 외에도 그러면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서브넷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서브넷이 약 50개 정도 라이브가 되어 있고 네. 내년까지 약 20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오. 지금 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오늘은 두 가지 방송 정도만 분량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덱설랏이라는 디파이 서브넷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디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렵고 난해하고 네. 복잡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이거 좀 증권 앱처럼 아니면 특정 코인 거래소처럼 쉽게 쓰고 싶은데 네. 디파이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서브넷이라는 기술을 이 덱설랏이라는 팀에서 일반 코인 거래소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저희가 코인 거래소에서 하는 그 기법을 저희가 오더북 기법이라고 하는데 오더북 트랜잭션은 서브넷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USD라든지 그런 자산의 거래는 메인넷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창의적인 기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디파이 씬에서 네.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대하는 분야는 뭐 제가 금융 배경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지금 월가에 그 상당히 유명한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혹시 기관 디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디파이는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썼는데 이제는 기관 디파이라는 산업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파이 서브넷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 약 5개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미 온보딩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되게 특이한 네.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산 운용사들은 고객들의 돈을 위임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운용 기법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희가 FX라고 하는 네. 환거래가 있고 이자율 수합이라는 전통적인 금융 상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채권 거래라는 이런 증권사에서 하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거래들인데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상에서 해요. 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FX 환율 거래라든지 이자율 수합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수없이 많은 중개인들이 껴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그 여러 중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거래를 네. 디파이 그 메인넷에서 하게 된다면은 네. 시간과 수수료가 훨씬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월가의 자산운용사들은
저희 아발란체 디파이 서브넷에서 거래를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국내의 자산 운용사들도 지금 관심이 많아서 음.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에서는 이제 그런 완결성 있는 거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블록이 취소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발란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이제 블록 취소 현상 없이 돌아갈 수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부분인데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마치 짠 것처럼 질문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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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블록 리오그라는 현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음. 정말 충격적이지만 블록체인이 취소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는 블록에 기재된 거래들이나 네. 저희가 이행한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해킹이 불가능해서 블록체인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블록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너무 황당한데요? 네, 그래서 그 현상을 저희가 블록 리오그라고 합니다. 좀 길게는 블록 리올게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네. 결국에는 블록의 재배치를 통해서 검증이 잘 안 된 네. 거래들을 없애버리는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합의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은 전통적으로 클래시컬 그리고 나카모토 두 개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었는데요. 이 합의 알고리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혹시라도 이 블록을 처리하는 블록체인이 가끔 두 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수의 긴 체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짧은 체인이 있었던 거래들은 사라지는 되겠네요. 결과가 되는데 이게 긴 체인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웹3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NFT 거래를 잘 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됐어.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페이먼트, 송금, 결제가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역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큰일이 난 거죠. 네. 거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발란체에서는 이런 블록 리오그 현상이 없고요. 그 기반은 아발란체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잇는 세 번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차이 자체로 저희는 그런 파이널리티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블록 리오그 현상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또 같은 주제지만 네. 결국에는 대형 파트너십, 대형 프로젝트들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역시 다 들어보니까 핵심이 다른 체인들을 쓰면서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자고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다 자고 네. 일어나면 취소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꼭 이 다른 체인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자지 말고 네. 다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발란체가 수면도 보장하고 네, 또 네. 그만큼 편히 안심하고 주무셔도 이용할 됩니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꿀잠 프렌들리 체인. 네. 오늘 좀 되시는데요, 멘트? 지금 분위기 끊지 말고 또 언제 빨리빨리 없어질지 모르니까. 네. 네, 이렇게 아발란체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또 확장을 하고 그만큼 서브넷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는 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해 관계자라고 하면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 아발랩스, 네. 아발란체가 있고 네. 그리고 웹3 사업을 추진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발란체 서브넷이 늘게 되면은 결국 세 분 다 저희는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아발란체 입장에서는 서브넷을 운용하시려면은 어쨌든 밸리데이터 이런 네. 노드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아발란체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첫 번째 저희의 큰 바람이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웹3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브넷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되게 좋은 점이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연결이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브넷이 많이 생길수록 저 서브넷의 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미 그 메시징 프로토콜은 다 완성을 해놓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웹3 사업을 서브넷에서 해봐. 그럴 때 같이 콜라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은 결국 블록체인의 사업이 마음에 든다, 프로젝트가 마음에 든다면은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L2 같은 경우는 사실
밸리데이터 노드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발란체의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그 밸리데이터 노드가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프로젝트들은 또 많은 사용자들이 노드를 또 참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저희는 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행복한 블록체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 네. 네, 잠도 잘 자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사실 아발란체 재단이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금융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더 행동을 옮겨가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뭐 최근에 이제 있었던 5천만 달러 규모의 이제 비스타 펀드인데 그 배경이나 이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5천만 불 규모의 아발란체 비스타라는 펀드를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결국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토큰화라고 하죠. 그래서 토크니제이션 활성화를 위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토큰 증권, 뭐 증권 토큰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듯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지금 그 토큰화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사실 이 토큰화라는 걸 뛰어들기에는 조금 낯설고 새로운 사업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발란체 재단 차원에서 이러한 토큰화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혹은 투자의 재원을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 프로젝트의 마케팅에도 그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토큰화라는 큰 테마 아래 저희가 이제 재단 차원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계속 좀 딱딱한 질문들을 드리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오히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더리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발란체를 선택을 했던 이제 기업들과 그 온보딩 과정에서 있었던 좀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거 한두 개 정도 있으실까요? 네, 뭐 풀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바클라우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바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AWS처럼 클라우드를 굉장히 쉽게 런칭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을 정말 쉽게 런칭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도 SK 플래닛이 월별 구독형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서브넷을 아바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다 제작을 해드리는데 5분이면은 메인넷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 정말요? 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좀 에피소드라면은 SK 플래닛에서 저희와 약 10개월 이상의 여러 사업적인, 기술적인, 전략적인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5분이면 만들 서브넷을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개월간 SK 플래닛에서 구상하시는 사업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초점을 많이 두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마 그 메인넷 중에는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네. 아발란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월 동안 고심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라면이 완성되는 시간 정도의 5분 안에 메인넷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나지만 기술을 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기술은 사실 아발란치에서 메인넷을 그 뭐 5분 만에 만들기 위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아발란치는 들였던 지난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뭐 블록 깨기도 저희가 잠깐 촬영하지만 그 뒤에 이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아무튼 있었던 것처럼 결국 쉽게 되는 것보다는 그게 정말 더 노력을 들였을 때
값진 5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멘트가 다 주옥 같네요. 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더 유명하고 오래된 그 메인넷 업체들이 많은데 왜 기업들이 아발란체를 유독 선택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아발란체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은 생각보다 신생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2020년에 메인넷이 음.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저희와 같이 언급이 되는 메이저 레이어 원들은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발란체에 오늘 말씀드린 큰 파트너십들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기술적인 안정성도 있지만 그거를 지원하는 저희 개발자들의 지원 그리고 BD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이런 인력만 저희가 약 1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오. 저희가 서울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 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전체를 원팀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두 분과 나눈 대화도 끝나면은 제가 바로 저희 미국 팀에 보고를 하고 오. 공유를 하거든요. 뭐라고 보고하실 건가요? 아, 오늘 너무 유익했고 제임스가 재밌었고 진행자가 예뻤다. 제임스 대표님의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예능감이 많이 올라왔다는 네. 보고를 꼭 하려고 진행자가 합니다. 예뻤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안정성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이 사업을 결국에는 기술적인 런칭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은 저희가 미국의 언론사, 금융 쪽 언론사, 블룸버그 혹은 테크크런치 같은 이런 곳들과도 미리미리 3개월, 5개월 전부터 어떻게 기사를 내드릴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 홍보팀에서 각 분야별로 오. 나누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럼 저희 미국 진출하나요? 이렇게? 네, 좀 일단, 블록객의 진출! 일단 여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네. 제가 갑자기 부담이 좀 되네요. 네. 화이팅! 네, 날짜만 찍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좀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기업들이랑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물론 메인넷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선정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해오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잡은 물고기가 잡힌 물고기가 되니까 달라지더라. 네. 라고 하면서 있는데 물론 그 뭐 메인넷들이 더 앞선 단계에서 노력을 많이 들이는 건 맞지만 사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그래서 후속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좀 해주고 계신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국내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사실 기존의 메인넷을 이미 선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뭐 공개할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 다른 메인넷에서 이제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발란체의 기술에 좀 더 장점이 있다고 보셔가지고 네. 옮기시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아서 그런 현상도 사실은 좀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발란체도 정말 몇 안 되는 미국계 본사가 있는 이제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팀과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또 본사랑도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핸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거의 실시간으로 네. 저희 미국 팀, 미국 임원진하고 의견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신사업 추진을 하는 팀에서는 사실 저 위에 저의 어떤 보스와 그리고 바로 저희 C레벨 임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 시장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어서 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아발란치에서는 근데 미국이면 시차가 정반대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꿀잠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잠을 자지 않고 네.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노력해 주는 것. 생각해 보면 저희 회사도 이제 아발란치랑 콜을 하거나 했었을 때 뭐 밤늦게 하거나 새벽에 하거나 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도 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약간 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No. 국내 파트너분이 네. 또 답장을 주셨어요. 근데 그 파트너님
첫 문장이 왜 미국 시간 새벽인데 왜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라고 저희 미국 팀한테 이렇게 그런 놀라는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메일 첫 문장에. 정말 배려쟁이 분들이시네요. 알고 보면 한국에 다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거의 마음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네. 정말 배려심까지 깊은 네. 본사분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바랩스 코리아 저스틴 킴 대표님과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발란체의 확장성, 파트너십, 그리고 아발란체 비스타 펀드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아발란체가 너무 감사하게도 뭐 게임, 금융,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사업, NFT 사업까지 여러 가지 파트너십들이 네. 국내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 세계에서 지금 하반기, 상반기에 많이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는 앱토스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토스랩스의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BD와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고요. 네, 저희 앱토스 네트워크를 좀 소개해 드리면 이제 다음 디지털 시대에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개발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웹3라는 것에 이제 신뢰성을 높이며 이제 앞으로 수년, 수십 년간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서브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앱토스 랩스는 이제 모 샤익과 에이버리 칭 이제 두 경영진이 창립한 회사인데요. 2022년 초에 이제 창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150명 정도가 모여서 앞으로 웹3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이제 신뢰성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보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앱토스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뭘 하시던 분이길래 저런 좋은 프로젝트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할 것 같은데 크리스티님은 어떻게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웹3에 있기 전에는 사실 웹2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항상 좀 테크 회사들, 근데 그 테크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경험이나 어떤 뭐 좀 좋은 가치를 이제 주는 회사들에 항상 BD 스트래티지 포지션으로 이제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좀 좋은 이제 패밀리 오피스에서 투자를 하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기술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프로덕트를 빌딩하는 회사들의 주로 북미 회사들에 이제 투자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리드하던 섹터가 컨슈머, 미디어, 뭐 게이밍 그리고 이제 웹3가 이제 제가 리드하던 섹터였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다시 오퍼레이션을 좀 빌딩을 직접 하기도 하고 싶었고, 이제 웹3의 좀 매력에 많이 푹 빠져서 이제 투자자가 아닌 다시 스타트업의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가자라고 해서 DSRV라는 이제 DSRV라는 밸리데이터 회사의 사업총괄, 전략총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메인넷 회사들과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앱토스가 되게 이제 좀 웹2, 웹3의 경계를 허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에 조인하면 좀 더 많은 웹 유저들에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DSRV에 계시면서 그렇게 정말 많은 메인넷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 중에서 좀 어느 날 갑자기 앱토스가 나의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빌딩이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빌딩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있었던 투자 조직이 이제 패밀리 오피스 이름이 아이언 그레이라는 이제 세아 철강 회사 이제 계열에 있는 작은 조직입니다. 다만 작지만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이제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앱토스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모 샤익 대표를 알았었고 에이버리칭 CTO랑도 알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실 본격적으로 팀 전반이랑 좀 인볼브를 하게 된 거는 이제 DSRV에서 저희가 이제 앱토스의 밸리데이터, 제네시스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고요. 네, 그때 이제 팀이랑 좀 호흡을 많이 맞추고 뭐
뭐 BD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팀이랑도 이제 인게이지를 하면서 이곳이 되게 소위 말하는 뭐 신생 웹3 조직 엄청 이제 신생 조직이긴 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사실 이 앱토스가 대표적인 메인넷 회사로 아까 아발란체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존의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대비해서 또 앱토스만의 경쟁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앱토스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는 팀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경험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뭐 기술력으로 간다면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현존하는 메인넷 중에 가장 좀 빠른 이제 레이턴시를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코어 블록체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throughput, 이제 뭐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하는데 이제 TPS라는 개념에서도 이론상으로는 이제 현존하는 메인넷 중에 이제 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무브 랭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브라는 언어는 솔리디티의 좀 보안성이나 이런 것 측면을 완전 개선한 그런 새로운 언어라고 보시면 되어서 네, 1번은 이제 기술력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이런 거를 다 빌딩하는 건 바로 사람인데 네. 앱토스 팀이 정말 이제 우수한 저는 실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메타, 그 구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뭐 빅테크들, 뭐 팽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 혹은 뭐 글로벌 다양한 뭐 컨슈머 회사들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인터뷰 이제 4-5번씩 보고 들어오는 회사인데요.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비전이 이제 웹3를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가져다 주게 하자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모였다 보니까 이 팀이 아주 이제 좀 우수한 이제 차별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저희가 메타,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서 많이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을 정말 이제 웹3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많은 제품과 툴링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단 이제 엔드 유저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개발자들에게까지도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초창기 프로젝트에는 인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좀 특히 인상 깊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많은 곳들이 이제 웹1, 웹2 기업들이 이제 웹3 진출이나 어둠션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팀의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웹2의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나오게 된 계기도 뭐 한 분 한 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거기에서 느꼈던 기술적 한계라던가 아니면 뭐 기술적인 구조의 한계라던가 서비스의 한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앱토스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사실 다른 수많은 이제 뭐 웹2 기술을 쓰고 있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 기술들 입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앱토스는 이제 어둠션이나 확장성에 대한 그 철학을 많이 담고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앱토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확장성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샤익 그리고 에이버리 칭 대표가 이제 메타에서 좀 굉장히 이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오래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 구 페이스북이 사실 앱토스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신이 이제 DM이랑 리브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은 사실 3-4년 전부터 메타 페이스북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 다만 좀 아쉽게도 여러 가지 뭐 메타의 뭐 레귤레이션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상황 때문에 런칭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저희 페이스북에 있던 분들이 한 2명에서 시작해서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이제 초반에 저희 이제 앱토스에 많이 조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보니까 빨리 이것을 이제 좀 제대로 런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엄청난 노력과 열정 끝에 8개월이라는 되게 이제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메인넷 중에서 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메인넷을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인넷을 그렇게 빠르게 런칭을 했고, 동시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이제 정도를 표현하는 어떤 노드 개수도 사실 저희가 100개 이상의 노드로 제네시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확장성 이런 이제 되게 중점을 두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더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확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1번은 이제 저희 코어 블록체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Transaction per Second라는 TP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각각 25,000, 뭐 45,000, 5만 TPS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인 TPS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 이제 앱토스는 이제 TPS가 이론적으로 10만에서 이제 크게는 15만 정도까지의 TPS도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이제 확장성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팀의 좀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턴시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론이나 실제를 떠나서 완전 현실적인 블록체인을 얼마나 빨리 이제 하나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저희가 서브세컨드 레이턴시라고 하는 0.9초의 이제 매트릭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메살이라는 이제 권위 있는 웹3 기관이 네, 이렇게 메인넷들을 쭉 비교를 해주면서 앱토스가 가장 빠른 레이턴시를 갖고 있다라고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와, 1초 미만으로 끊으셨네요. 0.9초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이제 리포트에도 나오면서 많이 회자가 되었었고, 이제 다른 메인넷 대비해서 가장 좀 빠른 효율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앱토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무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더리움과 EVM 호환 블록체인들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표준 언어로 솔리디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솔리디티와 비교했을 때 무브만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EVM 계열 혹은 이더리움 이렇게 혹은 솔리디티가 이제 여전히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무브의 강점은 솔리디티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갖고 있는 보안성 취약점을 이제 완전히 좀 개선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개발자는 아니어서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무브에서 이제 갖고 있는 피처 중에 무브 프로버 혹은 무브 컴파일러라는 이제 피처들이 있는데 그런 피처들은 이제 소스 코드의 어떤 타입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검증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베리파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의미는 즉슨 뭐냐면 솔리디티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런타임을 이제 직접 실행하기 전까지는 에러를 찾을 수가 없는데 무브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기 이전에 검증을 모두 해줘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디펜시브하게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 이제 원하시는 이제 기능이나 개발을 하실 때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고 보안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알아서 무브에서 좀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보안성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을 좀 드라마틱하게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가 이제 메이저와 다르다는 거는 이제 금방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핸디캡으로 보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 웹3에서 그 메이저라고 하는 언어들은 정말 메이저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직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업들의 페네트레이션이나 어덥션 레이시 1%도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런 어떤 메이저에 대한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거를 뭐 1년, 2년 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우리는 검토를 더 하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강점들을 보고자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코스트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여쭤보면 실제로 앱토스를 이제 도입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들도 그 실제로 도입할 때 이제 무브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처음에는 허들로 느꼈을 텐데 그 무브 언어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쉽게 좀 더 받아들였는지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브 언어는 사실 아직 초창기인 게 맞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웹3의 어답션을 생각한다면 사실 아직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저희도 직접 언급을 하거나 이렇게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웹2 회사들 그리고 이제 웹2, 웹3를 떠나서 더 많은 웹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성 있게 이 웹3를 개발을 하시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단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브의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러닝 커브는 뭐 모든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개발 언어도 마찬가지이듯이 처음에 이 허들은 당연히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이제 무브 창립 이제 원조 멤버들이 1대1로 교육도 해드리고 저희 이제 무브의 튜토리얼이나 에듀케이션 세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계속 빌딩을 저희 테크팀에서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해커톤이라는 월드 투어 해커톤, 지금 이제 서울이 사실 이 드림 플러스 바로 네. 지하에서 첫 해커톤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주 뒤에 있을 토큰 2049 이제 기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해커톤을 많이 주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이거는 정말 20년 이상의 경력자부터 그냥 대학생분들까지 참여해서 무브의 장점을 이게 쉽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그리고 이제 보안성에 대한 장점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이벤트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그 무브를 직접 만든 분들한테 그 배운다라는 게 네. 한글로 치면 이제 세종대왕님한테 한글 다이렉트로, 과외를 네. 받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건 나름 좀 스페셜티가 있네요. 네, 분명히 어떤 혜택이나 그 원리부터 훨씬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한번 개발자도 아니지만 들어는 보고 한번 시도? 싶은 아닙니다. 더 중요하신 분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졸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앱토스가 이 마스터카드, 구글,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글로벌 대형 웹2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이 앱토스를 손을 잡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비자 모두 굉장히 친숙하지만 정확히 그 회사들이 뭘 하는지를 설명하려면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왠지 김준우 대표님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시간 관계상.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짧게 공통적으로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설명은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이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웹 유저라는 이제 공통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앱토스는 이제 이런 점에서 이 이제 파트너사들과 비슷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돌아가서 말씀드린 비전 자체가 레이어 1 이제 블록체인이지만 동시에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네. 최대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쉽게 빌딩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저는 이제 개발자도 되고 엔드 유저도 되는데요.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웹3의 장점인 탈중앙화를 더 이제, 그리고 또 오너십 이런 이제 개념들을 더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서브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이제 비전을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공감을 해주어서, 그리고 이제 그들 또한 웹3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웹3로 간다 했을 때는 어디랑 했을까 할 때 앱토스를 가장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비전을 그냥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비전과 미션을 갖고 빌딩을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에 공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단 그 기술도 있었겠지만은 그 앱토스 팀이 일하는 방식도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사들과 조금 더 일하는 방식이나 그 뭐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파트너십 전략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방식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저희 이제 파트너십 전략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 회사들과의 손잡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벨로퍼와 엔드 유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엔드 유저를 더 많이 웹3로 데려올 수 있는 곳들이라면 어디든지 저희의 고객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저희 이제 카테고리로서의 전략은 뭐 1번은 소셜, 2번은
이제 게이밍, 3번은 이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4번은 디파이를 포함한 파이낸스, 이렇게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카테고리 하에 저희가 좀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뭐 1번 이제 소셜로 갔을 때는 저희가 칭가리라는 인도의 웹2 아예 이제 앱인데, 소셜 앱인데, MAU가 이제 5천만 이상 되는 앱이고, 사실 저희 앱토스에 있기 전에는, 이건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솔라나라는 다른 메인넷에 네. 이제 있었어요. 사실 저희 이제 앱토스로 마이그레이션 한 첫 주에만 1밀리언 이상의 이제 웹3 유저를 좀 탄생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웹3로 가고 싶어하는 웹2 이제 소셜 앱들에게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게이밍 분야에서 메타픽셀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 좋은 퍼포먼스, 왜냐면 이제 동시에 접속자 이제 많은데 이 레이턴시가 길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로딩을 오래 기다려야 하기 네, 때문에 지겹죠. 게이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UX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최대한 정말 많은 유저들이 불편감 없이 이제 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기술력을 앱토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이야말로 이제 좋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례 중에는 저희가 NBC 유니버셜이라는 잘 아시는 그 부채 모양의 이제 NBC 로고 이제 방송사 네네네. 최대 방송사 MBC,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이제 컴캐스트의 이제 자회사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 그룹이랑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시작은 헐리우드 IP로 시작을 해서 헐리우드 IP에 이제 NFT와 게임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새로 런칭한 이제 에픽 팀파크라는 이제 유니버셜의 사업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이제 어떠한 통합 플랫폼을 블록체인을 어답션 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때 이제 앱토스랑 이제 딱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모든 것을 웹3에 좀 올리고 싶어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또 모든 게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앱토스의 기세가 엄청 난 것 같아요. 네, 거의 저희 회사에 죄송한데 먼저 가기. 네, 네. 저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앱토스의 이제 파트너사랑 일을 하는 관계를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사로 일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이제 젊은 팀인 만큼 오히려 그냥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팀들과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더 프로젝트 팀들과 끈끈하게 붙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오히려 이제 고민하는,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많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일을 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메타픽셀 사례도 있지만 다양한 파트너사들에게 모두 동일한데요. 사실 이제 웹3라는 것들이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저희 이제 파트너사들 중에는 이제 웹2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웹2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통적인 좀 회사라든지 아예 넌웹 회사 혹은 온오프라인을 좀 연계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또 웹 자체에 프렌들리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통틀어서 웹3를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시길 원하실 때, 저희 같은 회사랑 파트너십을 했을 때 장점들은 사실 앱토스도 웹3 자체에 그렇게 뭐 저희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웹2 출신들로 이제 과거의 빅테크 혹은 소비자 회사들에서 이러한 이제 빌딩을 직접 해본 경험들이 있고, 여기서의 빌딩은 비단의 이제 뭐 엔지니어적인 혹은 테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마케팅, 이것들이 어떻게 고객에게까지 전달되는지의 그런 풀 과정을 모두 이제 겪어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고객사가 이제 혹은 파트너사가 갖고 있으신 어떻게 하면 웹3를 잘 어답션 할지, 그런 이제 고민부터 이게 실제로 라이브 될 때까지, 이제 오퍼레이션이 활발히 될 때까지 이 풀 전이를 좀 앱토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잘 해드리고 있다는 점이 좀 저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아직은 서툴지만 저희 이제 엔지니어랑 마케팅 그리고 이제 BD 팀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파트너사의 이제 고민을 덜어드리고, 이제 파트너사가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실제로의 이제 뭐 글로벌 마케팅이라든지 뭐 리저널 포커스 오프라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서슴없이 좀 지원을 해드리는 편이라서 거의 원팀으로 모든 파트너사와 정말 이렇게 원팀으로, 그리고 또는 재밌는 포인트는 파트너사끼리를 연결을 해드려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이제 다각도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네,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사실 웹3에서 얘기하는 게 생태계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웹3 앱토스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결국 같은 생태계 내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서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혹은 웹2까지만 하더라도 각자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 잘 안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앱토스는 메타픽셀을 비롯해서 한국 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 그리고 아시아 기업의 어떤 점에 좀 관심이 있는지 기대하는 협업 포인트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시아와 한국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저 경험,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웹3를 편리하고 쉽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저희 비전인데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아시아와 특히 한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국에 그런 이제 비전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수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IP 그리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제 아까 저희가 파트너십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파트너십 사례 포커스가 마침 또 한국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섹터, 인더스트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은 좀 유의미한 파트너십 사례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이제 일환으로 저희 팀이 사실은 한국이든 아시아든 글로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정말 그냥 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픽셀이 됐던 아니면 다른 한국 파트너사가 됐던 저희가 좀 원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메리트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웹1, 웹2 기업들과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어려움보다는 나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지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더라도 우리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파트너사를 찾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들도 이제 첫 발을 디뎌 나가는 입장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배우고 싶어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을 가장 선망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경험을 다 겪어본 곳들과 하는 걸 훨씬 친숙해하는 것처럼 오히려 웹1, 웹2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웹과도 프렌들리하지 않았던 것들도 마케팅 관점에서 혹은 웹2에서의 전문성 관점에서 어프로치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닌 메인넷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앱토스와 한국 기업의 더 의미 있는 협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앱토스랩스의 크리스티리 한국 총괄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KPMG 한국 임원분들 모시고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질문으로 참여해주시면 웹3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